예, 안녕하세요. 자, 2026년 제75기 경위 공채 시험 문제 형사법을 해설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오늘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를 고르라 그랬는데, 자, 보시면 자, 답은 4번인데 4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도 드릴게요. 깨끗하게 하자. 자, 4번에 보면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상당한 이유에 관하여 긴급피난과 자구행위는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공통점이 있고,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균형성의 원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공통점이 있다. 요걸 맞는 얘기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상당한 이유, 요거 중요합니다. 상당한 이유에 관해서 어쨌든 여러분 제대로 공부해 가셔야 돼요. 보충성의 원칙은 무엇인지, 균형성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을 옮겨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준비해 온 화면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말을 갖다가 제가 여기다가 예쁘게 풀어 놓은 거거든요. 긴급피난과 자구행위의 공통은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거야. 보충성의 원칙은 무엇이냐, 어떤 말이냐면요, 유일한 수단이다 라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지 됩니다. 예,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또 볼게요. 정당방위와 자구행위의 공통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정당방위와 자구행위의 공통, 균형성의 원칙이 필요가 없다. 균형성이라는 것은 그 뜻이 그냥 저울질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반드시 우월해야지 된다는 거. 자, 이러한 원칙을 바로 균형성이라고 했는데, 이 균형성의 원칙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 되셨나요? 그래서 정당방위와 자구행위의 공통점은 균형성의 원칙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도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 도표를 한번 좀 같이 한번 봐봅시다.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도 필요가 없고요. 균형성의 원칙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긴급피난 같은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과 균형성의 원칙을 강하게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구행위 같은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은 필요한데 균형성의 원칙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걸 알아두셨으면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과 균형성의 원칙은 필요가 없으나 뭐가 필요하냐면은 최소 침해의 원칙은 적용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좀 적어놔봐. 최소 침해의 원칙은 필요하다. 요거 2021년도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 나온 거죠.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은. 자, 그리고 자, 또 가서 보자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답을 몇 번 처리하시면 된다? 4번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한번 보자고. 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봅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의 요건으로서 다른 방어 방법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보충성의 원칙과 가해자의 침해된 법익이 방위자의 보호법익을 가치적으로 초과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균형성의 원리, 이익형량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자, 방위행위가 침해 행위자에 상대적으로 최소 피해를 주어야 한다는 최소 침해의 원칙은 요구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이나 균형성의 원칙은 중시하지 않으나, 필요하지 않으나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최소 침해의 원칙은 요구된다 그랬었죠. 필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최소 침해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자친구하고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깡패들이 나타나서 여자친구를 강간하려고 막 붙들어 갈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거기 큰 벽돌 하나가 있길래, 그 벽돌 하나가 있어 갖고 그거로 뭐 후리 까야 되는데, 그 깡패들을 후리 까는 데 있어 갖고 뭐 예를 들면 그 머리통을 후리 까 갖고 막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깡패 3명이었다 했는데 3명 전부 다 머리통을 후리 까 갖고 전부 이 머리를 짓누겨서 죽여버렸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최소 침해의 원칙, 최대한 대갈통 한 대 후리 까고 그냥 얼른 도망을 친다든지 어쨌든 그 자리를 이탈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분풀이가 섞여갖고, 그죠? 너 내 여자친구를 건드렸어? 하면서, 뭐 회칼을 꺼내갖고 쑤셔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벽돌로 막 머리통을 다 짓이겨버린다든지 이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당방위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최소 침해의 원칙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죠? 최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켜라. 그죠? 예. 그 보충성의 원칙과 균형성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 침해의 원칙은 요구된다는 것이 정당방위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중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견한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저 불능미수라는 것은 처벌하죠. 그죠? 불능미수잖아 이것도. 어쨌든 불능미수도 미수죠. 불능범을 처벌하지 않는 거 불벌이고 불능미수는 처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처벌하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입장의 견해는 그 논거로서 결과반 가치는 인정되나 행위반 가치가 부정된다. 요거 앞뒤가 뒤바뀌었죠. 그죠? 결과반 가치는 부정되나 행위반 가치가 인정된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뒤바뀌었어요. 3번에 보겠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효설에 의하면, 그죠? 불효설이에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고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했는데, 자, 고의 기수범이 아니라, 그죠? 불효설에 의하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효설에 의하면 어떻다는 거야? 위법성이 조각돼서 정당방위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의 기수범 X. 위법성이 조각돼서, 예, 바로 정당방위로, 무죄로 보는 거죠. 정당방위. 예. 그래서 4번은 아까 설명드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도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요거.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형법 제21조에 나와 있는 정당방위는 보충성의 원칙과 균형성의 원칙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죠? 그런데, 최소 침해의 원칙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결과반 가치, 행위반 가치 아까 전에 문제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자, 결과반 가치, 행위반 가치 여기 나왔는데 요 말뜻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또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선생님, 결과반 가치가 뭐예요? 행위반 가치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죠? 우리 형법책 공부할 때 맨 앞대가리 부분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결과반 가치, 행위반 가치.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그 불법의 본질을 어디다가 두냐에 따라서 바로 두 가지로 쪼개볼 수 있는데, 결과반 가치라는 것은 그 불법의 본질을 결과에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과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해요. 자,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면은 뭐다? 처벌한다는 얘기고요. 행위반 가치라는 것은, 그죠? 행위자의 의도나 그 마음가짐, 고의라 그러겠죠? 마음가짐, 고의, 태도,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살인 미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살인 미수 같은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죠? 행위자의 의도, 마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비록 사망의 결과, 그죠? 살해해서 사망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어쨌든 그런 마음을, 고의를 가지고 살인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다. 그래서 미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불법의 본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결과반 가치는 말 그대로 결과에 두고 있는 거고, 행위반 가치라는 것은 행위자의 바로 의도라든지 마음, 태도에 그 불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중시 여기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결과반 가치, 행위반 가치,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죠. 그죠? 불법의 본질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뭐로 나눈다?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로 나눈다는 거 머릿속에 좀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요? 마치겠습니다.